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형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활 속에서 뭐 대인관계라든가 뭐 회사에 다닐 때라든가 학교를 다닐 때라든가 참 사람은 평생을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항상 뭐 우리가 뇌과학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모든 건강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도 뇌와 연관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스트레스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많이 익숙한 용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물리적 개념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뭐 팽팽한 긴장감, 외부 자극에 대한 것을 이제 칭할 때 스트레스라는 말을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뇌가 그러한 긴장감과 자극을 받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뇌하고 스트레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아주 격렬하게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반응을 하는 거군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자연 현상 속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개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외부에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연수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뭐 자연의 어떤 큰 변화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체 방안으로 이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뇌가 총괄해서 지휘를 하죠.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뇌가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뇌에 이제 크게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어릴 적에 이 공부를 하면서 교감 선생님 왔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본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긴장되는 상황들에서 생겨나는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손발에 땀이 난다든지 그리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오금이 저린다든지 하는 그런 긴장된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반응은 곧 스트레스 상태일 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을 더 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발이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는 말은 그것에 합당하게 근육이 수축이 되고 더 이제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은 아주 필수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어떤 느끼는 강도랄까요? 그렇죠. 네. 그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어 넘길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런 거? 참 그 부분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냥 당연한 위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그런 이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별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도 어떤 사람한테는 나한테 뭐 새로운 이제 도전의 기회라고 여기는 그런 그런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런 어떤 개인의 상황을 인지하는 패턴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뇌는 반응하게 돼 있고 또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를 더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뇌가 그냥 네. 발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비견한 예로 이제 미꾸라지를 키울 때 예. 그냥 아무 위험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미꾸라지보다 예. 거기에 메기를 풀어가지고 네.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미꾸라지가 예. 훨씬 더 건강하고 아주 더 생명력 강하게 그렇게 자랐다는 것도 연구 마치 보고 학교 있죠. 다닐 네.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네. 학생들에게 너무 이제 유순한 그런 선생님들보다는 약간 네. 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스파르타식의 선생님들을 그렇죠. 가끔 원하는 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네. 아이들에게는 또 자극이 돼서 뭐 그렇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그렇죠. 뭐 생활 습관이 더 바로 잡힌다던가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해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대체 방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네. 터득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 상태를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스트레스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스트레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될 경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상태가 이제 자연에서 생존을 더 돕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될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그렇겠죠. 일어나게 됩니다. 네.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렇죠. 불안감이라든가. 그렇죠. 우울증, 불안감도 생겨나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예. 실제로 이제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부작용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게 네. 뇌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한 문제를 그렇죠. 일으킬 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다스릴 정도의 그렇죠. 스트레스 정도는 자극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네,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상태를 자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목을 이렇게 가볍게 돌려본다든지, 네. 어깨를 살짝 들었다 놔보면 나의 스트레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어깨가 무겁게 떨어지면 네. 스트레스 많은 네, 건가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군요. 제가 이런 상태를 자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하는 브레인 명상의 한 종류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손 터치를 통해서 그 부위를 자각하고 네. 편안하게 이완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손은 이마를 대고요. 네. 오른손은 심장을 이렇게 대면서 왼손은 이마, 네. 오른쪽 손바닥은 심장. 이렇게 되면서 예. 편안히 호흡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30초 가량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심장과 또 뇌의 그런 작용들이 예. 그 편안하게 균형을 잡게 되면서 이완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연속 동작이 예. 오른손은 뒤통수 그 툭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 부위, 목 바로 위에 쪽 부위. 목덜미. 예, 목덜미. 그쵸? 예. 네네네. 그리고 왼손은 네. 꼬리뼈 위쪽 부위. 꼬리뼈 위쪽. 예. 네. 이쪽 부위도 이제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네. 동작입니다. 이 자세를 바로 하고 한 30초 가량 이 부위를 느끼면서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네. 호흡이라는 게 복식 호흡인가요? 아니면 복식 그냥 호흡을 예. 그 일부러 하려고 하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냥 편안하게 자기 몸 상태에 맞는 호흡을 하시면 예.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쪽 손, 왼쪽 손은 이제 가슴에 대고 오른쪽 손은 배꼽에 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랫배에 여러 가지 면역과 관계된 그런 세포들도 있고 예,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므로 그 스트레스 작용들이 일어나므로 이것을 통해서 가슴과 배의 상태를 느끼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 이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단히 터치를 통해서 그 몸의 감각을 느끼고 호흡을 하게 되면 내 스트레스 상태를 자각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노영철 네.
연구원은 화나는 일 없겠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서. 예. 어찌됐든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내 몸이 건강한 거고 정신이 건강한 거니까요. 예.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 다 간단하고 쉽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인데 저희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뇌파진동이라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척추를 펴고 좌우로 도리도리 하듯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면서 뇌파를 이제 훈련하는, 진동을 하는, 뇌를 진동하는 그런 훈련법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좌우로 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3초 정도 되는 주기로 천천히 하다가 이것이 익숙해지면 율동감이 생기게 되면서 조금 더 속도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한 5분 정도만 하루에 해줘도 몸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긍정적인 증서가 일어나고 또 스트레스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